어깨만이라는 생각이 상체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동적 스트레칭을 어깨 동적 스트레칭에 포함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깨 관절 뒷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푸는 건지, 네. 날개뼈와 척추 사이 근육을 푸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좀 팔의 방향을 바꾸면 광배도 좀 풀 수 있고, 그죠? 예를 네, 들면 네. 뭐 아니면 지금처럼 삼두 장두를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를 풀 건지, 왜냐면 미세한 차이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쌤은 느끼잖아요, 그거를. 그죠? 네, 쓸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네. 다른 건 상관없는데 네, 네. 이런 거는 지금 이거 하나. 네. 이 밴드 프로 파트도 원래는 어려운 거예요. 이 밴드를 당기는 손 높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가슴 높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깨 높이를 정말 어깨 높이로 들지만 가슴을 조금만 치켜 세우면요, 이건 실제로 어깨 높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이건 어깨보다 낮은 높이잖아요. 네. 90도가 아니라 7, 80도. 네. 그죠, 그죠? 지금 쌤처럼 이렇게 가슴을 들면 지금 어깨 높이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보통 회원님들이 일부러 들고 하진 않으니까 이 정도 높이, 어깨 아래를 높이해서 할 텐데. 네. 자, 그럼 이렇게 잡았어요. 밴드를 잡았어.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게 편하지. 네. 그럼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당기는 방향도 중요하죠. 걸리는 거지만 이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말 수평을 잘 이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 견갑골을 조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네. 어깨 높이로 와봐요. 지금 밴드 프로 파트에 뭐라고 써 있어? 높이는 안 써 있지만 어깨를 내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라는 거는 보통 어깨 높이라고 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잡고 어깨 높이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잡았어요. 자, 어깨 높이 지키면서 뒤로 쭉 당겨 볼게요 했어요. 그럼 이렇게 팔이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팔이 외회전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펴보세요, 그냥. 툭. 자, 쌤 날개뼈 뒤로 보여요? 아니. 안 보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날개뼈 모아봐요. 모으면 팔 어떻게 돼요? 내회전 되죠? 네. 딱 변하잖아요, 순간. 네. 딱 변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벌리면서 날개뼈를 조이려면 얘가 어깨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와이레이즈처럼 내가 날개뼈를 정말 후인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하강 회전을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쌤이 편안하게 이렇게 Y자를 대충 만들었을 때 약간 쓰이는 느낌은 있잖아요. 네. 과하진 않지만. 네. 네. 근데 이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날개뼈를 뒤로 모아보세요. 그럼 팔 돌아가죠, 그죠?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이렇게 해요, 보통 운동을. 날개뼈를 조이라고 하면 견갑골을 모으세요. 그럼 자, 이게 어깨잖아요. 동적 스트레칭. 여기서 말하는 어깨는 여기 운동할 때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자, 밴드 프로 파트를 해서 내가 견갑골을 모으래요. 네. 자, 견갑골을 조이면 지금 어깨 관절은 내회전, 뭔가 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알아서 내회전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날개뼈를 조이고 내미는 게 어깨 운동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주는 건지. 선생님이 어깨 운동할 때 날개뼈를 조일 일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아니요? 없잖아요. 네. 응.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팔 돌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 돌리기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날개뼈가 알아서 따라오긴 하지만 네. 그냥 이 관절 자체의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도 아니고, 자유도가 적잖아요. 이거는 딱 이 한 방향. 네네네네. 앞 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리버스 플라이 같은 거 빼고는, 그죠? 네. 팔을 뒤로 보통 이렇게 벌릴 일이 없으니까 어깨 운동할 때는 대부분 머리 위로 들고, 네. 그리고 하물며 벤토버 레터럴 벤토버 레이즈조차도 이렇게까지는. 어깨 후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날개뼈를 모으면 안 되죠.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제 오른쪽 날개뼈와 팔이면 팔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팔을 앞으로 뻗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깨 높이를 지키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밑으로 내려오면, 팔이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날개뼈가 좀 머무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아야죠. 그리고 위로 오면은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잠깐만. 쇄골 똑같죠? 앞에 머물러 있죠. 막 뒤로 가진 않잖아요. 네네네. 내려가야지만 네. 뒤로 빠지기 편한데 뒤로 빠지는 것조차도 내 팔이 뇌회전이 느껴져야지만 가는 거고, 그죠? 이 상태로 계속 뇌회전을 만들면서 가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같이 가지 그냥. 네. 이런 같이 등 가요. 운동이고, 그죠? 네. 이걸 고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회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알아야 네. 제대로 스티칭을 하니까, 그죠? 아까 이걸 이런 맥락의 스티칭 왜 하는지 알아, 그죠? 네. 뭐 대충 저 가동성도 만들고, 그죠? 약간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냥 어깨 푸세요. 그죠? 이 어깨 푸는 느낌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시행할 때의 느낌은 꼭 전방 영상으로 날개뼈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회전을 유지한 상태로 가야 이 어깨 관절 뒷부분이 드러나고 효율적으로.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느낌을 몰라버리면 못하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느껴지잖아요, 이런 느낌이. 네. 등척 작용도 해야 되고, 네. 날개뼈도 빼야 되고, 충분히. 네. 뺨에 달 정도로 이렇게 턱 앞에. 그죠? 그 상태에서 떨어져도 안 돼요. 네. 느낌 안 와요. 네. 무조건 뇌회전 발생하는 지점에서 팔꿈치 피면서 당겨야지만 지금 어깨에 오는 거고, 제가 팔꿈치 방향 살짝 바꾸면 그때 약간 삼도 오고, 약간 느낌이 팔꿈치를 필 수 있으니까. 네. 약간 핀 건 아니고 어깨를 핀 거거든요. 저거 뼈 보고 Y레이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Y레이즈. 머리 위로 Y자. 여기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굴러가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치고 밑으로 살짝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네. 중간적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약간 앞으로 오겠죠, 그죠? 약간 뒷방향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제가 날개뼈를 팔을 그대로 있는 느낌이 뒤로 후이 시키면 얘가 뒤로 가요. 어깨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여기서 만약에 날개뼈를 후이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따라오는 거죠. 얘가 따라와. 근데 팔이 이제 똑같잖아요. 여기서 팔이 고정하고 날개뼈가 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팔이 여기 있고 날개뼈를 당기면 쉽게 말하면 이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팔은 어깨 관절에서 내회전이에요, 외회전? 어깨 관절을 쌤이 해봐요. 뒤에 있다가 팔을 최대한 뒤로 뺐다가 여기서 앞으로 오긴 할 건데 지금처럼 팔꿈치 소복이 천장을 쪽으로 뻗어진 느낌을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면서 자 그대로 앞으로 그냥 그 어깨 전방경사 시키면서 전방경 쓰듯이 내밀어 온 건 되나요, 그죠? 전방경사 시키면서 왜 회전이죠, 그죠? 왜 회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Y레이즈. 그러면 Y레이즈를 쉽게 말해서 내가 날개뼈를 뒤로 당기면
당긴 상태에서 네. 당기면 당길수록 네. 이 어깨 관절에서 뇌회전이 발생해야죠, 그죠? 네. 그죠?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네. 뇌회전 되면 어떻게 돼요? 팔 방향이 완전 이상해지죠. 뒤로 가면서 뇌회전을 만들면 이상해져요. 네. 으쌰. 그러면 이 Y 레이즈를 할 때 내가 승모근을 움직이려고 해요, 봐. 제가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데, 팔을 들었을 때, 뭔가 쫙 안 펴졌어. 날개뼈를 당기는 느낌 확 줘요. 그럼 그 순간은 다친 사슬 운동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열린 사슬 운동은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애매해요. 네, 내가 팔을 움직인 게 아니라 날개뼈를 움직인 거니까. 네. 그럼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후인을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팔을, 그죠? 내 평상시보다 더 뒤로 가져가는 행위가 네.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그럼 안 올라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날개뼈가 후인이 안 돼요. 우리가 와이레이즈 하려면 후인이 좀 돼야 되잖아요. 상방 회전되면서, 그죠? 약간의 후인이 돼야 되는데, 그 뭐 상방 회전이든 후인이든 승모근이 약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완벽하게 팔이 머리 위까지 안 올라와요. 여기서 끝났어. 네. 그럼 이런 사람은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 얘가 안 움직여서든 등이 굽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팔이 약해서든 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이 사람한테 힘 빼라고 그러고 제가 한번 쭉 들어주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 걸리는 게 없어. 그럼 되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유연성에 문제가 없잖아요. 네. 관절에는. 네. 가동성이 안 나온 거잖아요. 직접. 네. 그러면 문제는 움직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어떤 힘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쓰는 근육, 쓰려고 하는 근육이, 네. 네. 아니면 그 느낌이 아예 인지가 안 돼 있거나, 그죠? 네. 이 이후의 느낌이, 네. 아니면 그 이상 들기에는 근력이 약하거나, 왜냐면 조직이 팽팽하면 안 올라갔을 테니까, 제가 당겼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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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유독 힘을 줬을 때 그 반대 근육들을 강하게 긴장시키거나,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그죠? 팔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네. 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 위로 팔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파악해야죠. 조건들을 파악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자, 여기다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날개뼈의 상방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의 힘이 더 커서. 방해 요소라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어차피 뭐 그게 중요한. 방해 요소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날개뼈가 상방 회전이 되지 못하게 하방 회전을 만드는 근육이니까, 너무 세서. 그죠? 하방 회전 시키는 근육들, 뭐 약간의 뒤로 이거 뭐라 그러지? 날개뼈를 끌어들이는 거. 후인, 그죠? 전인 후인, 날개뼈 후인, 뭐 네. 약간 모음, 네. 그리고 날개뼈의 바깥쪽 척추 연쪽 말고 이 바깥쪽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네. 힘. 그러니까 뭐 팔을 당기는 힘도 있을 수 있고, 광배근, 그죠? 대원근, 또 뭐 있죠? 날개뼈 하강근, 이게 단가? 하부승모근인데, 하부승모근은 하방 회전을 만드는 건 이건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뭐 능형근,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견갑 거근 우세 패턴의 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견갑 거근과 능형근 우세 패턴, 이게 약간 하방 회전 형태로 팔을 들어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네의 긴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서 팔이 머리 위로 아예 안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들었을 때는 안 올라가지만 내가 들면 그냥 확 올라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육에서의 문제의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관절에서의 어떤 그 상해, 염증이나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들든 내가 들든 둘 다 안 되겠죠. 네. 그건 보내고. 네. 자, 그다음 이제 올리는 힘 자체가 약한 거. 이건 어떻게 파악해요? 올리는 힘 자체가 약한 것도 제가 들으면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리는 힘 바들거리는. 근력이 약하거나 뭐 그 위에서 움직여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수행력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팔을
50년 내내 팔을 이러고 차렷차렷만 지냈는데 갑자기 180도 위로 올리라 그러면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럼 진짜 이건 어떻게 파악해요? 얘랑 음, 여기는 하면은 뭐가 뒤를 만져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앉아서 서서 내가 팔을 못 올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힘이 약한 경우는 중력에 의한 어떤 외적인 힘 수준을 낮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력 반대 방향 팔을 머리 위로 드니까 힘든 거고 누우면 좀 달라져요. 조건이 그죠? 네네네. 누우면 이제는 내가 중력이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올리는 거니까. 네. 내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어쨌든 아. 움직이는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죠? 네. 다만 이제 앞쪽 근육들이 조금 긴장할 수는 있죠. 천장 바라보고 있는 근육들이. 그래서 내가 누워서 뭐 한번 해보면 되죠. 네. 되네. 그럼 음. 뭐 그쵸? 그 팔을 못 들어 올릴 정도의 근력인가 이렇게 좀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수 근력 평가 같은 거를 통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올리는 게 안 되면 뭐 다른 것 뭐 비슷한 맥락의 팔을 쓰는 운동들 뭐 신정근 약간 이렇게 뭐 팔로 벽 밀듯이 네. 뒤로 미는 느낌 주면서 약간 손으로 밀어보세요. 왜냐면 팔을 뒤로 이렇게 밀리는 거의 없잖아요. 약해야죠, 그죠? 네. 잘 버티네 그냥 나름 힘이 있어요. 뭐 이 정도 높이에서 밀어보라고 해요 우선. 잘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근데 여기만 안 돼. 이거는 힘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만 딱 안 돼요. 전체적인 힘이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힘이 느껴지는데 딱 여기만 안 돼. 네. 이거는 근력 약화도 아니고, 그죠? 근력 약화도 아니고, 팔을 못 들 정도는 아니니까. 네. 뭐 관절 문제 없다고 쳤고 아까. 네. 그러면 이 위서의 움직임 자체가 학습이 안 된 거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도수 근력 평가 여기서 누를 때 막 메가리 없이 확 떨어져요. 이 사람은 근력이 약한 거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력도 약하겠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 움직임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맥락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무조건. 움직임도 보고 근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네. 그럼 만약 이런 패턴이었던 사람은 누워서 해도 이게 잘 안 되겠네요. 그쵸.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죠. 이거를 내가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조건일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요구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하를 느끼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만 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할 때도 그걸 쓰고 강할 때도 그걸 쓰면 그 패턴이 입혀졌다고 보는 거고. 네. 네. 근데 뭐 눕혀놓고 할 때나 내가 살짝 이렇게 리드해주면서 따라오라고 할 땐 괜찮은데 네. 본인이 할 때만 유독 뭐 예를 들면 그죠? 네. 강도가 높아질 때 네. 그러면 그건 근력이 약하죠, 그죠? 예, 많은 근육을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때 네. 이제 좀 잘못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정확한 패턴으로 힘을 쓸 때 내가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부하를 주면서 이제 버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제가 순간적으로 뒤에 선생님 팔을 밀 때 버티라고 하잖아요. 네. 분명 선생님도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절대 이렇게 못 해요. 네. 한번 해볼래요? 버텨보세요. 그냥 네. 자 버텨보세요. 네. 자 약하게 해볼게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치? 네. 점진적으로. 네. 근데 자 버텨보세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버티세요. 그러니까 이게 못 버티겠죠, 그죠? 못 버티거나 다시 버텨보세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갈게요. 버티세요. 그지 이제 빠지죠, 알겠죠? 네, 그죠? 네, 네, 네. 억지로 버티려고 하니까 빠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근력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힘을 버티려고 할 때. 그러면 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가야 돼요. 아니요? 선생님 4시간 안 됐구나. 밥 먹어도 됐죠? 네. 지금 방금 전에 날개뼈가 약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네. 이거는 선생님이 억지로 버티려고 더 큰 힘을 쓰는데 제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지금 날개뼈가 올라간 그 행위가 내 몸의 어떤 행위라고 할게요. 행위가 내가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네. 등 근육을 썼기 때문에 처음 1번이 등 근육을 썼기 때문에 날개뼈의 위치가 바뀌고 네. 버티기 위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선생님 계속 큰 힘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더 점점 힘을 크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위치에서 내가 버티면 다치겠다. 금방 GTO, PNF. 자, 순간 관절에서 힘이 바뀌겠죠. 풀리겠죠. 네. 그러면서 풀리면서 자, 방향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근육에 다시 힘이 실리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조금 다르잖아요, 개념이. 네, 네. 예. 그죠? 네. 뭐예요? 그냥 생각했을 때. 자,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아프진 않죠? 네. 괜찮아요? 네. 자, 할게요. 네. 버텨보세요. 자, 지금 뭔가 느낌이 바뀌기 시작할 때의 딱 느낌을 선생님이 알아. 지금이죠? 네. 자, 지금 승모근, 견갑골은 쓴 거예요? 조금 썼어요. 좀 자. 써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써보세요. 그럼 다시. 네. 자, 방금 그 전까지 가야 돼요. 우선 음. 충분히 버티세요. 자, 지금 이 정도 괜찮죠? 네. 자, 팔 펴게요 조금만. 자, 여기서 승모근 써보세요. 견갑골 쓰고. 자,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다르죠? 그죠? PNF죠? 네. 다칠 것 같으니까 힘을 푼 거예요, 특정 근육이. 외회전 굴곡근들 중에서 네. 어떤 특정 근육이 더 이상 힘을 주면 다칠 것 같으니까 네. 외적인 힘이 너무 강하니까 네.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려버린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움직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틀어진 현상이 네. 근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 정도의 힘을 버텼으면.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한 강도에선 되는데 강한 강도에서 뭐 서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자, 이거랑 지금 이게 같아요? 어렵죠? 네. 회원님들이 Y 레이즈를 해요. 바닥을 보고 엎드려서 네. 만약에 네. 벤치에 딱 기대서 엎드려서 네. 덤벨을 잡고 음.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잘해요. 잘하다가 점점점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힘들면 이거는 PNF예요? 아니면 지쳐서예요? 그건 지쳐서. 지쳐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쌤이 방금 전에 틀어진 거는 PNF가 맞아요. 네. 예, 수영기 반응이거든요. 네. 지치지는 않았어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 회원이 능동적으로 팔을 들 때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는 지쳐서예요? 아니면 PNF 반응인 거예요? PNF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제가 지금 팔을 드는데 자 보세요. 능동적으로 이건, 그죠? 네네네. 아니에요. 근력 아니에요. 부족이잖아요. 네네네. 이해되죠? 네네네. 예, 긴장이 풀리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이런 패턴이 자꾸 보여. 네. 자, PNF 스트레칭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답 말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수축 이완을 그렇게 오래까지 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등적 작용을 네. 진짜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크 억지로 잡고 이거를 8초 10초 동안 버텨요? 아니잖아요. PNF 안 돼요, 이거는. 그죠? 네. 애초에 들다가 다칠 것 같으면 놔버리거나, 네. 그죠?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보통 운동 중에는 그 고유 수용성 감각기에 대한 어떤 PNF 스트레칭의 효과가 없죠? 운동 중에는, 그죠? 그러면 막 회원님들 운동하다 자세 무너지는 건 다 그냥 지쳐서. 자세가 보면 그쵸, 지쳐서죠. 어떤 특정 근육이 지쳤기 때문에. 축골격 잡아주는 기립근이 지쳤거나, 아니면 날개뼈 주변이 지쳤거나, 어깨 주변이 지쳤거나 하니까 다른 근육 동원,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 내 회원이 이렇게 팔을 들어요. 우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력이 약한가? 네. 첫 번째 네. 예상 경로는 딱 두 개예요. 네. 아픈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검사할 수 있죠. 자, 우선 본인한테 들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 회원님 왜 아프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아니면 안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저는 자꾸 바로 올려봐요. 제가 올리니까 되는데요, 회원님? 유해성 좋은데?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힘이 없거나 네. 능동적으로 힘 줬을 때
기량작용근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네. 자세 유지를 위해서. 네. 그죠? 네. 여기까지는 네.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죠. 네. 자, 우선 자세 유지를 위해서 내가 뒷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팔은 머리로 올라올 때 날개뼈가 올바른 위치로 얹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날개뼈가 떨어져 있는 라운드 숄더의 사람들은 팔을 올리기가 힘들죠. 네. 지금 애초에 이런 형태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죠? 네. 네. 그러면 날개뼈의 라운드 숄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등 부분, 이런 거, 그죠? 뭐 일자목, 거북목, 네. 이 형태는 보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해보면 되죠. 자, 머리카락 잡아당겨요, 이런 느낌 주세요. 네. 회원님 가슴 더 내미세요. 허리 꺾여도 돼요. 자, 턱 살짝 당기는데 네. 당기는 느낌이 나게끔 당겨지기에 가슴을 드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올려보라고 해요. 돼, 만약에 여기서. 힘들지만 돼요. 그럼 자세 문제. 자세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었거나, 네. 힘의 축이 안 맞으니까 네, 이때 네. 필요한 근육을 쓸 수 있는, 네. 아니면 그 자세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팔을 올릴 때 과도하게, 그죠?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밑에 있는 기량작용근들이 이 동시 수축을 해요, 그죠? 네. 팽팽하니까 서로.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죠? 그럼 자세를 확인하는 거죠. 네. 뭐 정수리 들고 가슴 들고 한번 해보고, 그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올라가요. 네. 그럼 이제 눕혀서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눕혀서 해봤는데 누우면 이제 자세도 유지가 되잖아요. 알아서 가슴 펴지고 가슴 더 피라고 하고 쭉 해요. 이제는 자, 그럼 근력 부족. 보통은 복합적으로 있죠, 회원님들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그죠? 네. 자, 됐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기량근 우세.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안 되는 근육들이 우세 패턴이거나 기량근이 너무 팽팽한 경우, 광배근 이런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광배근도 보세요. 허리를 펴고 네. 팔을 들었을 때랑 광배근이 정말 타이트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광배근 이거를 잡고 밑으로 확 당겨와요. 아프게 당길 수 있죠, 느낌. 이 네. 밑으로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몸에 딱 붙여서 팔을 붙여놓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등 구부리고, 자, 팔 들어보세요. 이거 꽉 놓지 마세요. 자, 자, 이런 느낌이랑, 자, 가슴 펴고 쫙 펴세요. 자, 꽉 잡으세요. 자, 지금 쭉 아프지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네. 똑같이 잡았는데. 네. 신기하죠? 네. 내가 잡고 있어서 안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피고 하면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죠, 그죠? 잡고 있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배근조차도 허리를 펴면 어쨌든 팔이 들려요. 그러면 팔을 들 때 허리가 들리는 걸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뭐 펴도 안 올라갔을 때 이 사람 느낄 거예요, 그 정도면. 여기 너무 한가요? 이렇게 눌러갔을 때 선생님 만져보고. 우리는 말랑말랑 해야 돼요. 네, 되게 말랑말랑 해야 돼요. 팔 이렇게 머리로 들었을 때 팽팽하면 안 돼요. 네, 말랑말랑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대충 이제 만져보고, 하면 되고. 왜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거 하나 되구나. 뭘 알아보진 마시고요. 그냥 지금 생각해서 어디로 뻗는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만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죠? 각도도 중요하고. 네. 우리가 정말 날개뼈를 모으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면, 그럼 왜 어깨 운동처럼, 리버스 플라이처럼, 그죠? 네. 왜 어깨 관절에서의 어떤 외회전을 유도하면서 팔을 수평 외전하는 동작이 아니라 왜 견갑골을 모이게 하는 건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풀이랑 여기 나오는 프로 파트는 동작 자체를 봤을 때 비슷해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프로 파트를 눈높이에서 당기면은 네. 그게 곧 페이스풀이고, 그죠? 네. 지금 여기 페이스풀은 눈높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관절에서 이 외회전을 유도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날개뼈가 모이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그쵸? 이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깨 관절이잖아요. 네. 뭐지? 이거 이렇게 뒤로 돌리기.
이게 이만큼 남은 거구나. 네. 정리 잘했네. 이거 캣 카우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캣 카멜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또 그 카멜은 요거랑 그때 요거랑- 봤던 카멜 네. 자세, 그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 이게. 아니 보통은 캣 카멜이라고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저희 쪽은 캣 카멜. 근데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낙타가 그거 소자세라는 걸 처음. 그러니까 소들이 걔는 다 다리구나. 다리 사이에 브릿지, 허리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우 자세라고 하는 거고, 고양이는 약간 곤두 섰을 때, 네. 그죠? 그러니까 고양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낙타는 낙타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건지 봉우리 하나짜리가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건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카우라고 해야겠다 이거는, 그죠? 참 이 자세는 이름이. 그러니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장 주고. 들이마시면서 천장 쪽으로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캣카우 자세, 네발기기 자세에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등을 천장 쪽으로 말아 올리는 거는 지금 주동근이 어디예요? 이렇게 많은 거요. 그죠? 주동근은 앞쪽이죠 다. 엉덩이 네. 근육도 늘어나고, 그죠? 네, 네, 네. 뭐 등 근육도 늘어나는 거고, 네. 승모근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팔꿈치를 펴고 굽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삼두에 힘은 들어가 있지만 얘를 제외하고 네. 지금 앞쪽으로 팔을 밀 때 우리가 보통 팔을 이렇게 일부러 밑으로 두진 않으니까,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미는 행위는 굴곡이죠. 네. 관절 굴곡, 네. 정곡은 네. 가슴 쓸 수 네. 있고, 그죠? 내밈, 소형근 쓸 수 있고, 배 쓰잖아요. 네. 그다음 고관절 굴곡근 쓰겠죠. 네. 하복 쓰고, 전면 근육들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주동근. 네. 자, 주동근 수축할 때는 우리가 호흡을 내쉬어요, 들이마셔요. 이 운동의 포커스는 앞쪽이잖아요. 네. 그럼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죠, 그죠? 네. 왜냐면 중력 반대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움직일 때 힘을 주는 게 운동이니까. 반대로 떨어지는 건 힘을 빼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구로 따지면 단축성 수축 과정인데, 네. 이 단축성 수축 과정에서 우리는 호흡을 내쉬어요, 들이마셔요? 우리가 평상시 운동할 때 힘 줄 때 내쉬고, 네. 힘 풀 때 약간 마시고. 신장성 수축할 때 들이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왜 여기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말아 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숨을 내쉬며 바닥 쪽으로 내려가래요. 복압을 왜 만들어요? 복압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쌤도 이렇게 적었겠지.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숨을 들이마시는 이유는 그냥 호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운동할 때는 보통 이 복압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들이마셨다는 거는 내가 복부를 팽창시키면서 호흡에 의해서 복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안정성. 네. 그럼 이 복압의 개념이 척추를 뒤로, 그러니까 네. 척추를 굴곡시키는 거지 혐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네. 굴곡의 힘이잖아요, 네. 그죠? 네. 뭔가 갈비뼈도 팽창, 네. 등도 약간 늘어나고, 그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뭐 물론 앞쪽을 늘리면 앞쪽도 늘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팽창, 그냥 중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중립. 자, 굴곡은 아니니까 중립, 호흡. 자,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말아 올리면, 자, 어디가 늘어나요? 수면사슬. 호흡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곳은 배와 가슴이에요. 호흡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 쌤이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복식 호흡. 들이마셔. 배. 자, 약간 허리를 피레임도 주면서 들이마셔야죠, 그죠? 팽팽하게. 자, 이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자, 앞으로 구부려고. 이거 좀 유지하고. 근데 복직근의 힘을 너무 다 과하게 주지 마세요. 그냥 호흡만. 호흡 마시고 허리 펴놓고. 약간 팽팽하잖아요, 그죠? 구부러져 있으면 안 그렇고. 이 느낌만 유지. 그 상태에서 구부려 보세요. 자, 무게중심 엉덩이 유지.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는지 안 구부러지는지? 안 궁금하죠. 안 구부러져요? 그럼 배에 힘 주고는 복직근까지 저희 브레이싱 네. 기법은 우선은 펴고, 그죠? 복행근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네. 주고 들이마셨어. 그럼 동시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느낌을 주고 구부려 보세요. 자, 두 개가 달라요? 복직근 힘 좋냐 안 좋냐 차이죠.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복직근 힘 안 주고 구부리면 배 힘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아니고. 안 들어가죠? 응. 자, 그럼 무게중심이 이제 변해도 돼요. 조건 바꿀게요. 자, 엉덩이에서 앞으로 가도 되니까, 자, 그냥 호흡만 한 상태에서 복직근은 힘 빼고 쫙 펴진 느낌 유지한 상태에서, 자, 앞으로 그냥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구부러지죠? 네. 자, 그 다음 다시. 자, 복직근까지 같이 주고. 자, 앞으로 이동해도 돼요. 이거는 얘는 구부러지기보다는 그냥 골반이 접히면서 고관절 접히면서 숙여지는 느낌이고. 두 번째가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쌤이 안 보이나? 이거 보이죠? 네. 자, 이거. 정답은 알려줄 건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생각을 해보라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니까. 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올릴 때는 내가 뭘 위해서 올리는 거냐. 우선 이 자세의 목적, 그죠?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허리를 구부리려고 이런 걸 해요? 아니죠. 아니요. 네. 보통은 흉추 가동성 포함한 전체 척추의 어떤 동시 활성화, 그죠? 네. 전체 분절을 사용하는. 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허리가 많이 굽으니까 네. 허리를 더 굽힐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음. 보통 흉추 가동성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흉추 가동성은 복압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네, 이거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갈비뼈도 확장 혹은 호흡, 수축, 늑간근 사이사이 근육들, 뭐 뒤에 있는 척추 다혈근 이런 호흡근들이 어쨌든 내가 호흡을 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흉추도, 그죠? 구부러지지 않게 힘을 빼고 호흡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힘을 풀었을 때랑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 느낌을 유지하고 설면 이 기도를 막고 힘을 빼려고 하면은 지금 갑자기 제 폐가 뭔가 팽창하는 느낌을 순간 받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 압을 내가 빼내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구부러뜨리려고 그러면요 막 저는 기도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네.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 이퀄라이징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복압을 세게 해주면요. 네. 그러니까 못 구부린다는 거잖아요. 네. 가동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전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세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우선은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내가 캣카우 자세를 하는 이유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필라테스나 요가에서 캣카우 자세는 흉추. 보통 흉추를 얘기하잖아요. 네. 트락시, 그죠? 흉추 가동성.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뒤쪽 흉추를 충분히 굴곡을 시키려면, 네. 이거 굴곡이니까. 네. 자, 굴곡을 하려면 앞쪽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뒤쪽에서 긴장을 푸는 거예요? 둘 다죠? 네. 둘 다잖아요, 그죠? 네. 앞쪽에서 힘도 주면서 뒤쪽이 적절히 긴장이 풀려야 계량작용이 잘 일어나야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숨을 마신다는 거는 기립 자세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앞쪽만 긴장을 하려면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들이마실 때, 그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철문을 닫고 기도를 막고 억지로 등을 뒤로 동그랗게 한번 말아보세요. 캣카멜 자세 하는 것처럼 바닥 짚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요. 이거랑 살짝 내쉬고. 네. 자, 이게 조금 더 잘 늘어나는 느낌일 거예요. 당연히,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갈 때는 힘을 푸는 거잖아요. 네. 예, 앞쪽에서 끌어당기면서 내 체간을 받치고 있던 앞 근육들을 힘을 푸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어쨌든 척추가 신전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동근으로 신전근을 써버리면 우리 허리는 꺾이는 거잖아요, 바닥 쪽으로. 네. 그러니까 거길 쓰는 건 아니죠, 이 운동은. 네. 네. 예, 이해되죠? 네. 그럼 엉덩이 근육은 쓰여요? 쌤이 허리가 내려갈 때 고관절 굴곡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햄스트링 근육 같은 거 이론상으로는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써요. 뭐 후면 근육을 쓸 수도 있지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안테리어 쪽에 있는 머슬들 운동으로 보통 이걸 하니까. 그럼 내려갈 때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엉덩이나 햄스트링으로 얘네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개념은 여기잖아요. 여기로 받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내려갈 때 내가 아래로 많이 꺾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죠? 신전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호흡을 내뱉어요? 긴장이 풀려야 되잖아요. 앞근육 잘 늘어나려면 들이마셔야 돼요. 선생님 생각, 들이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주동근에 힘을 주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힘을 줘서 배꼽이- 신전에 힘을 여기서 내려갈 때 들이마시는 이유가 신전의 힘인 거예요? 네. 척추 안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근육에 힘을 빼서 척추를 가라앉히는, 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힘을 빼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밀진 않잖아요. 네. 배 쪽을 네. 힘을 서서히 빼는 거잖아요. 네. 힘을 뺄 때 배에 힘 빼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가라앉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약한데 그나마 내가 앞쪽에 강한 쿠션을 대놓고 있다가 억지로 이렇게 이 쿠션을 빼버렸어요.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내 배는 내려가. 힘을 빼잖아요. 근육에 힘을 빼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압을 빼면 자 어떻게 되는 거? 내려가잖아요. 확 내려가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호흡을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내뱉으면 완전히 쑥 내려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호흡 둘 다 안정화 전략이죠.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네. 올라갈 때는 주동근 수축, 그죠? 네. 주동근 수축은 브레이싱, 네. 그냥 무조건. 지금은 복직근에 힘을 주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죠? 네. 자, 복직근, 복횡근, 복사근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주는 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게 유리한 거예요. 브레이싱은 들이마신 상태에서 미는 거지만 복사근이나 복횡근, 흡근 중에서 호를 할 때 힘을 주는 근육들은 들이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가 근활성도가 더 커지죠. 네. 브레이싱 호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브레이싱 호흡조차도 복압을 유지하는 거긴 한데, 그죠? 네. 우리가 완전히 빼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호에 올라가고 흡에 내려가면, 흡은 들이마시는 호흡, 그러니까 공기라고 할게요. 그냥 공기에 의해서 척추를 받치는 거고 힘은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서 있을 때 허리를 펴잖아요. 앉아 있을 때 허리를 펴야 돼요. 굽진 네. 않죠. 네. 그럼 지금은 선생님의 배에 힘을 주고 중립을 지켜요? 아니면 힘을 빼고 브레이싱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할로잉 수준이겠죠. 네. 서 있을 때도, 네. 걸어갈 때도. 네. 걸어갈 때 배에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등이 굽잖아요. 네. 그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움직임? 내가 과하게 힘을 주지 않고 호흡만으로 호흡을 잡는, 네. 자연스럽게
호흡근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 종목에서는 캣카우 이런 자세들의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코어예요, 코어. 그죠? 네. 코어 단련. 네. 뭐 유연성도 있지만 가동성도 네. 있지만 호흡을 동반한 어떤 코어 근육의 활성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그 고양이 자세가 아니라 카우 자세가 네. 카우 자세가 허리가 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선 호흡을 내뱉으면 자, 호흡 내뱉으면 횡격막, 복횡근, 다혈근 또 뭐였지? 골반 기저근, 수축, 이완. 자, 뭐예요? 이완이요. 횡격막 내실 때 아니요? 횡격막 이완 맞아요. 내쉴 때 횡격막은 들이마실 때 수축하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렇구나. 이완. 이완. 전체 네. 이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수축. 그죠? 자, 이거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이거 있나? 이 스트레칭 여기 뒤에 보면 그림 포함된 스트레칭 종류에 있어요. 이거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거 혹시 여기 내용이에요? 아니요? 얘는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 있어요. 거기서 호흡 다루나 한번 봐요. 아니요, 호흡은 안 나와 있어요. 운동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찾아보세요. 네. 그냥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한 3개만 비교해, 3개. 그 필라테스 강사들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호흡 다른 사람 없죠? 네. 못 찾겠죠? 아직. 킥하밀 정확한 호흡 방법 없을 거예요, 이거. 다들 자세만 나와요. 한번 좀 더 찾아보세요.
다 제가 써는 거랑 반대. 반대예요? 네.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자세 할 때는 24쉬래요. 이건 누군데요? 이분은 필라테스. 넷이래요? 네. 이 사람도 필라테스인데 마시고. 근데 이 사람만 저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는 뭐라 PT. 했는데요? PT? 네. 여기는 올라올 때 카우 동작 시 네. 호흡을 뱉으면서 하우 동작씩 뱉으면서 그 내려갈 때 아 똑같구나. 아, 아니지. 카우 동작 시 호흡을 뱉으면서 하려니까 얘는 그러면은 안 되네요. 네. 얘만 반대로 나머지는 다 필라테스 강사인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네. 캣 맞나? 캣 짰을 때 24시요.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찾아봐요. 요가 강사들 거 요가? 네. 찾아보고 잠깐만 쉬어요. 안 되겠네.